사람과 군사 장비는 일반적인 전쟁 도구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전쟁은 다르게 진행됩니다. 그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효과적이고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1980년대 초 수백만 개의 위조 100달러 지폐가 세계 금융시장에 진입했습니다. 그들은 슈퍼달러라고 불렸습니다. 슈퍼달러는 평양이 발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조 지폐 대부분이 중국과 북한 국경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위조 달러는 워싱턴을 매우 흥분시켰습니다. 결국 그것은 달러에 대한 자신감과 미국 경제의 안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위조는 매우 고활한 전쟁 유형입니다. 그러한 도구는 정부를 전복시킬 수 있습니다. 돈을 통제하는 자가 국가를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자원을 위한 투쟁은 항상 전쟁의 뿌리에 있습니다. 직접적인 충돌에서 탱크와 기관총은 무기입니다. 경제 전쟁에서 무기는 통화입니다. 그녀 때문에 많은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16세기에 스페인은 세계은 매장량을 장악하여 세계 최초의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뒤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은 스페인 제국을 불구로 만들고 몰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화폐를 부주의하게 소유하면 그 소유자를 파면시킬 수 있습니다. 위조 화폐는 오래되고 검증된 기술이지만 경제전쟁의 표준 도구는 아닙니다. 미국 독립전쟁 중에 악명 높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영 제국은 엄청난 양의 달러를 발행하기 시작했고 워싱턴의 군인 급여 능력을 약화시켰고 젊은 국가를 거의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제2차 세계대전 및 제1차 걸프 전쟁에 참가한 국가들은 위조 화폐를 퍼뜨려 적들을 파괴하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파면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위조 화폐의 파괴적인 잠재력을 완전히 이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18세기 7년 전쟁의 예입니다. 프로이센이 더 크고 부유한 러시아에 직면했을 때 프리드리히 대왕은 기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프로이센, 폴란드, 보헤미아, 작세는 단일 통화를 사용했기 때문에 프로이센 왕은 구리 함량이 높은 새로운 은하를 주조했습니다. 왕은 프로이센의 국고를 보충하고 군인을 고용했습니다. 폴란드는 그 분쟁에서 중립국이었지만 프로이센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했기 때문에 폴란드 정부는 외국 군대가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폴란드 땅을 통과하는 프로이센 군대는 의도적으로 위조주화로 국가를 범람시켰습니다. 상인들은 이것을 알아차리고 위조 화폐를 노출시켰고 이는 통화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고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의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프로이센은 인플레이션이 느껴지기도 전에 품질이 낮은 동전을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강대한 폴란드 제국은 단 한 발의 사격도 하지 않고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졌습니다. 프로이센과 러시아는 폴란드의 불안정을 이용하여 영토를 분할하고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화폐 위조는 프로이센 왕에게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폴란드 경제를 완전히 중단시켰고 폴란드 경제에 대한 외국 지배의 세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예는 통화의 역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종이가 은을 대체했습니다. 현대의 지폐에는 위조 방지를 위한 보안 기능이 있습니다. 특수용지에서 자기 테이프, 마이크로 인쇄된 워터마크 및 금속 섬유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통화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대 화폐 위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1989년 미국 비밀경호국은 실제 지폐와 매우 유사한 특이한 지폐를 발견했습니다. 100달러 지폐는 실제처럼 보이고 느껴졌습니다. 동일한 면 혼방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동일한 스위스 품질 잉크로 인쇄되었습니다. 보안 섬유와 워터마크도 좋은 품질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조사한 결과 색상의 미세한 부정확성, 완벽한 정렬이 아닌 잘못된 선러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위조 지폐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완벽에 가까웠기 때문에 한 조사관은 그것을 비밀국 정부가 발행한 미국 달러라고 불렀습니다. 비밀경호국은 위조 지폐를 시리즈 C 지폐 14,342로 분류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슈퍼달러라고 불렸습니다. 위조품의 높은 수준과 전문성이 명백해지자 가능한 결과가 미국인들에게 떠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수천억 달러로 대량 발행될 때 슈퍼달러는 이론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미국 달러의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위험이 컸습니다. 미국 달러의 신뢰성과 미국 경제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는 세계 통화로서 국제 비즈니스에서 활발하게 사용됩니다. 전략적 차원의 판매 및 구매를 포함합니다. 보편적인 교환 수단 덕분에 모든 국가 재정 준비금의 약 60%가 미국 달러로 보유됩니다. 또는 오히려 미국 국채에서 높은 통화 수요로 인해 워싱턴은 매우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무역은 미국 달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는 강력한 위협이자 효과적인 외교정책 도구입니다. 따라서 미국 달러는 미국의 엄청난 특권이라고 합니다. 슈퍼달러는 이 전체 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국채가 아닌 지폐만 위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카드집처럼 무너질 수 있다. 확실한 증거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위조 지폐는 단일 출처인 북한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위조 지폐가 중국과 북한의 국경에서 발견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마도 제조업체는 평양의 엘리트의 외환 저장에 주로 종사하는 부사 39일 것입니다. 그는 북한 정치 엘리트의 충성심을 사기 위해 받은 준비금을 축적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한국의 분석가들은 1994년과 2005년 사이에 25억 달러 이상의 슈퍼달러가 세계 매출로 유입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상당한 금액이지만 전 세계 총 매출액 1조 5천억 달러에 비하면 바다 한 방울에 불과하다. 슈퍼달러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 국채의 위조입니다. 암시장에도 슈퍼달러로 등장했습니다. 1999년에 필리핀 관리들은 1000에서 5천억 달러 규모의 위조 미국 국채 1100억 개 이상을 압수했습니다. 2년 뒤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 연준의 위조 채권 2조 달러가 필리핀 암시장에서 압수됐다. 그러나 가장 큰 압수는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다. 남부 이탈리아에서 지역 범죄 조직의 활동을 폭로하는 것은 갑자기 여러 국가에서 장기간의 조사로 확대되었습니다. 스위스의 함창고에서 미국, 이탈리아, 스위스법 집행기관이 무려 6조 달러 상당의 가짜 미국 재무부 채권을 발견했습니다. 이 채권의 출처는 홍콩이었고 북한은 홍콩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었고 이탈리아 신디케이트는 세계 시장에서 채권을 팔려고 했습니다. 갱단은 어쨌든 거래를 성사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액면가를 가진 증권은 존재하지 않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39가와 이탈리아 범죄 조직은 수천억 달러의 위조 달러와 미국 국채를 발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공적인 노력은 올바른 기술과 정치적 의지가 있으면 미국 달러를 빼앗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적어도 이론적 발행된 모든 위조 달러는 미국의 반대자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 달러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훼손합니다. 비용 편익 분석은 워싱턴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이 산업 잠재력이 큰 적대 국가가 미국 통화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기 위해 위조 화폐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워싱턴의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미국의 최선의 경우 달러를 평가절하하고 경제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산업용 위조는 교환 매체로서의 미국 달러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달러에 대한 글로벌 수요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지고 미국 국채 현금화 경쟁을 촉발할 것입니다. 미 재무부는 초과 자금을 해제하거나 채무 불이행을 강요받을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초인플레이션이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은 국가기구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외에서 현대 화폐가 제국을 파괴하는 능력을 잃지 않았음이 분명해집니다. 물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과의 상황이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위조지필 형태의 전쟁이 반복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경제가 안정에 의존하는 한 이러한 유형의 공격은 번성할 것입니다.